업무 보고 먼저 해야 돼요. 네. 네. 차트유니언 업무 보고가 좋은 소식. 우리 계속 사람들 뭐 신고당하고 협박당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신고당하신 분들 이상하게 일요일마다 전화가 많이 와요. 일요일날 오후를 거의 항상 한 달째 전화 상담으로만 쓴 것 같아. 근데 길게 통화를 할 수밖에 없는 게요. 신고를 당했어. 경찰서에서 수사관이 전화가 왔어. 그럼 경찰서에 가서 수사관과 이야기할 것들을 저희가 미리 짜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짓말은 안 돼요. 뭐 거짓말을 하면 그거는 더 큰일이 나니까 거짓말이 아닌 선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해서는 안 되는 말은 어떤 건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수사관을 만났을 때 내 태도를 어떻게 해서 수사관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게 만들어야 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짜줘요. 그러려면 뭘로 신고당했는지, 현행으로 잡혔는지, 아니면은 뭐 그쪽에서 우리 인스타그램을 가지고 있는지 온갖 것들을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내 신분은 어떻게 잘 분치를 할 것인지, 뭐 학생인지 혹은 어떤 다른 직업이 있어서 이거를 배우던 중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 사람씩 자꾸 다 짜요. 그런데 제가 요새 전화 오신 분들한테 그랬거든. 너무 걱정하시지 말라고. 이제 기소유예로 우리가 기소유예로 잘 정리한 확률이 거의 절반이 돼요. 최근에.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해보자. 현행만 아니라면 이제 그렇게 가는데 이번 주에도 한 분 기소유예로 잘 끝내신 것 같고. 다행이다. 그래서 심지어 이분은 수사관이 전화가 왔어요. 근데 너무 고압적인 거야. 우리나라 수사관분들이 저희한테 고압적이지 않아요. 되게 친절하게 해주시는데 이상한 거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고민을 한 게 이것도 알고 있으면 좋으니까 내가 사는 집과 내 작업실, 신고당한 곳과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관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수사. 나는 여기서 수사를 받을래요라는 거를. 그거는 저희 권리예요. 그래서 수사관한테 정중하게 요청을 하면 수사관이 수기로 그 사유를 한두 줄로 적어서 요청합니다라고 적어서 사진 찍어서 보내라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사는 지역이나 혹은 내 직장에 있는 지역으로 내가 옮길 수가 있어요. 근데 원래 보통은 저희 마포서가 마포서 수사관님들이 제일 좋거든요. 친절하세요. 일단 친절하시고 우리가 신고당해서 이렇게 왔을 때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동종업계가 신고했는지, 누가 돈 노리고 얘 협박하고 있는 건지, 어떤 커뮤니티 애들이 미쳐가지고 발광을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셔서 항상 우리한테 되게 큰 힘이 돼주시는데 마포서에서 되게 고압적인 태도로 전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지역으로 이관을 할까 하다가 한참 얘기를 나누고 그냥 가봤어요. 일단 갔는데 저희가 항상 하는 거 가면은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삐대거나 싸우거나 이미 다 밝혀진 거에 대해서 부정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거를 잘 하셨죠. 그랬더니 너무 부드럽게 잘 마무리해 주셨어요. 어느 정도까지 해주셨는지에 대해서는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잘 해주셔서 잘 끝났어요. 그런 사례가 또 하나 있었고. 다행이다. 지난주에 수사받은 분이 두 분이 계셨으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은 지금 그렇게 됐고 한 분은 아직 연락 못 받았어요. 일주일에 몇 명이에요? 보통? 보통 적으면 요새는 두 분? 진짜 많다. 많을 때는 일주일 내내 하루에 한두 분씩 연락 온 적도 있어요. 와. 그런데 그런 거야. 가끔 문 앞에 와 있어요. 이런 거. 너무 무서워. 일반 경찰관 분이 문 앞에 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 근데 문 앞에 와서 본인이 안 들어오고 초인종 누르고 경찰인 걸 알린다면 그거는 그 경찰관 분이 우리의 상황을 양해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진짜 잡으러 갔다면 어떻게 하시는데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문 열고 막 들어와요. 초인종 누르고 경찰이 아닌 척하고 막 들어와요. 실제로 얼마 전에 단속당한 사람은 경찰이
배달 왔다 그랬나? 뭐 다른 네. 택배. 그거 불법이에요. 그렇게 수사하는 거 불법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싸우면 안 된다는 거.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고 네, 좋은 소식. 그리고 또 우리 유니온 이슈 중에 하나가 지금 임원 선거를 다시 해요. 와. 하나씩 설명을 하면 그렇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원래 저는 사무장이었죠. 임원은 세트로 가요. 지회장, 수석 부지회장, 사무장 셋이 세트예요. 그런데 그 지회장을 맡았던 윤지수 씨가 선거 끝나고 나서부터 조금 몸이 안 좋았어요. 당선되자마자부터 조금 안 좋다가 나아졌다가 안 좋다가 하다가 올해 초부터 좀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화성식품 노조 본조랑 얘기를 해서 원래 하트 유니온은 임원이 다른 지회들처럼 지회장의 업무, 수석의 임무, 사무장의 임무가 명확하게 분류되어 있지 않아요. 셋이서 같이 움직여요. 누가 못 가는 날은 누가 가고. 왜냐하면 우리는 직장에 소속돼 있는 노동조합이 아니라 각자가 프리랜서라서 이 일 때문에 내 생업을 빼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서는 지회장 혼자서 다 움직이던지 사무장 혼자서 다 움직여야 될 일을 우리는 셋이서 나눠서 하거든요. 그래서 윤지수 지회장이 일을 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생겨서 대행 체제로 저하고 수석하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길어지기도 했고 이제 요양 겸 뭐 해가지고 윤지수 지회장이 일단은 한국을 좀 떠나 있기로 했어요. 뭐 모두들 아는 것처럼 타투이스트 생계 문제들도 다 있고 요새.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대행 체제로 계속해도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도 저희 쪽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화성식품 노조 본조에서 뭐든지 절차대로 다 맞춰서 가자. 그게 지금 저희가 소속돼 있는 노동조합이라는 형태에 맞다. 그래서 맞는 얘기라. 그러면은 임원 선거를 다시 하자. 그리고 대의원들이 지금 임기가 끝났어요. 이번에 임원 선거를 다시 하면서 대의원 선거도 같이. 왜냐하면 선거를 할 때마다 모바일 선거 업체를 선정해야 되고 일도 많지만 돈도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하자. 그렇게 됐어요. 그걸 하고 있고 그래서 공지가 어제 올라갔어요. 그리고 다음 주 22일까지 맞죠? 네. 22일까지 누가 선거에 출마할 건지에 대해서 출마 여부를 이제 신청을 받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해야 돼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원은 지회장, 수석 부지회장, 사무장이 러닝메이트제라고 3명이서 세트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지회장, 수석 부지회장, 사무장 이렇게 세트를 맞춰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 그 신청하는 거는 재호님이 올려주신 폼이 있어요. 네. 거기에 하시면 되고 지금 이거는 유니온 업무 보고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운영하는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는 앞으로는 이렇게 할 거고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선거 운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선관위가 어제부로 꾸려져 있어요. 그래서 선관위에서 아마 당연히 그건 못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선거와 관련된 그 형식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게요. 뭐 다들 생각하고 계시고 저도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저도 다시 지원을 해서 더 일을 마치려고 할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 출마자 등록 기간이 끝나고 선거 운동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 기간에 그때 정식으로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임원 선거는 그래요. 그래서 지회장, 수석 부지회장, 사무장 세트로 출마하시면 된다는 거 하고 또 하나는 대의원. 대의원들이 다른 지회랑 조금 다른 게 또 있어요. 우리 지회가 이런 형식의 노동조합이 거의 처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특이한 형태예요. 프리랜서, 고용된 사람, 고용한 사람, 자영업자, 그냥 예술가, 뭐 쉐어에서 쓰는 사람들 모든 종류의 노동 형태가 우리 전체에 다 속해 있어요. 와. 그러다 보니
어, 이것저것 많이 테스트해보고 그러면서 지금 오고 있는 건데 대의원들도 마치 임원처럼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난번 대의원들도 저희가 한참 일할 때는 저희가 조금 단톡방 만들어서 귀찮게 굴었는데 오히려 지내놓고 생각하니까 더 귀찮게 굴었어야 됐는데 왜냐하면 더 참여하실 수 있게 그렇게 못한 게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대의원들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그러면 30명당 조합원 30명당 한 명씩의 대의원이 선출이 돼서 그 지역에서 그 조합원들의 의견을 대신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운영위, 운영진, 지회 운영하는 임원들이 뭐 그런 교육부장, 무슨 부장 뭐 있죠. 거기다 지수사, 지회장, 수석부지회장, 사무장 이렇게 있는 운영진들이 하는 일을 스탑을 시키기도 하고요. 감사의 기능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운영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특히 돈 쓰는 거 함부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쓰려면 의결을 해야 되고요. 대의원들의 의결이 필요하고 못하게도 할 수 있고 그런 견제 역할을 주로 하는데 지금은 하트유니온 노동조합이 상근자의 월급 외에는 돈을 쓰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제가 하는 동안은 그렇게 해왔어요. 왜냐하면 다음번 임원들이 좀 풍요로운 돈을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싶어서 지금 통장에 돈이 꽤 많아요. 저희가 부자예요? 억 넘게 있어요. 억 넘게요? 네, 한 푼도 안 썼다고 봐도 돼요. 거의. 그래서 이제 다음번 임원들 뭐 이번에 다음번 임원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저희의 뭐 보증금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거 할 때 돈 없어서 못하게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운영이 돼서 아끼고 잘해서 돈 쓰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대의원들이 하는 역할이 감시하고 절제시키는 역할보다는 저희가 요청했던 게 행사가 있고 그럴 때 좀 참석해 주시고 더 의견 내주시고 또 하나는 운영진들이 일을 하면서 필요한 게 있으면은 대의원들한테 묻겠죠. 이거 해도 돼? 이거 써도 돼? 이렇게 묻는 게 보통이라면 저희는 단톡방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냥 운영위가 하는 이야기도 다 듣고 회의도 거기서 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니네 이거 왜 이렇게 한 거야? 라는 거 없이도 투명하게 운영하면 좋잖아요. 사실 타투유니온에서는 그러지 못할 일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했어서 이번에도 대의원들한테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많이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리 많이 신청하셔도 저희가 20명을 뽑아야 돼요, 대의원을. 30명당 한 명씩 해가지고 20명을 뽑아야 되는데 진짜 많다. 절대로 우리 성향상 20명이 지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뜻이 있으신 분들은 지원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임원들 활동하는 거를 견제하려고 해주셔도 좋고요. 그냥 같이 참여해 주셔도 좋고 아이디어나 내가 하고 싶은 방향이 있어서 그거를 조금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싶고 내 의견을 설득하고 싶다면 대의원이 돼서 해주시면은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지역별로 그게 어떻게 안배된 거죠? 그게 수도권 그리고 강원, 호남, 영남, 제주 이렇게 충청. 충청 죄송합니다. 이렇게 6개 지역에서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합원 30명당 한 명씩 해가지고 수도권에 16명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서 각각 한 명씩 해서 정확히 총 21분을 지금 저희가 모셔야 되는 상황이고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폼을 올려놨는데 그게 이제 조금 걱정되는 게 그 이제 지원 형식을 조금 잘 이해하지 못하실까봐 저희가 이제 그 폼 보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3인 1조로 출마해야 되는 지수사 형식이 하나 있고 그 아래 대의원 출마하는 형식이 하나 있는데 대의원 출마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수사 극한 비워놓으시고 대의원 출마를 원하시는 극한만 채워서 지원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혹시 지수사 이제 3인 1개조 꾸려서 출마하실 분들은 그 위에 것만 그대로 이렇게 작성해 주셔서 지원을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혹시 이제 이게 이해가 조금 제가 설명을 잘 못 해놓은 것 같아서 그 폼에 이해가 좀 어려우시면은 따로 연락을 주시면은 한 번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뭐 너무 희망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잘 되면 올해 적어도 다음 임원 임기 안에는 전 사실 올해라고 생각하는데 다음 임원들의 임기 안에는 타투 법제화가 전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에 충분한 기반이 갖춰졌고요.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되냐 안 되냐의 문제는 작년에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타투가 법제화되고 일반 직업화되는 원년이잖아요. 그게 곧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임원들, 대의원들 의견 많이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도움을 주셔야 돼요. 이거 입법부에서 이제 국회에서 법 만들고 나면 행정명령 만들어지는데 또 1, 2년 걸려요. 바로 못 만들어요.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져서 끊임없이 또 우리가 단체로 몰려서 싸워서 잘못된 거 바꿔야 될 거고 그걸 못하는 직능 단체들 많이 모여 있어도 그런 능력을 못 발휘한 직능 단체들 지금 특별히 대란을 겪고 있는 어떤 직능들이 있죠. 우리가 머리 더 잘 쓰고 더 뭉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제발 신청들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고 그리고 전체 이제 조합원들이 투표를 하셔야 돼요. 유권자들 투표도 적어도 저희는 뭐 95%, 98% 해외에 계신 분들 빼고는 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또 할 거 있었나요, 우리? 뭐 있었던 것 같은데 방금 뭐 생각났었는데 그리고 국감 들어가신 그리고 이제 23일 날 국감 들어가요. 국정감사 때 타투 법제화에 대해서 질의를 할 의원이 저희한테 요청이 왔고 그래서 이제 23일 날 들어가는데 그날 들어가는 이유는 그거예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날 같이 참석할 거예요. 그래서 지난 회기에 왜 법안이 안 만들어지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게 보건복지부예요. 행정부, 국회가 아니라 그 이야기도 해야 하고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원래 지난주였던 거를 한 주, 두 주 미룬 거죠. 근데 이번 주에 들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 하만이한테 밀려서 한이팜 단단히 밀렸겠다. 그래서 다음 주에 네.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 이거 녹화하기 직전에 저희 관련 법안들 있잖아요. 타투업법 일단 우리가 낸 가칭은 타투업법이에요. 타투업법하고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그거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지난 회기에 만들었던 거 최근까지 오면서 수정해야 될 문안들 다 수정하고 명칭 수정 다 해서 법안도 작성 완료했어요. 지금 출력 다 해요. 와. 출력 다 해놨고 바로 국회로 넘어가서 검토 거치고 입법 과정으로 올라갈 겁니다. 와. 잘 됐으면 좋겠네요. 진짜요. 업무 보고를 마쳐도 되겠죠? 네.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